올해 6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 사이이던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교육계에선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5일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대응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를 신설합니다. 시는 기존의 4급과 단위에서 3급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6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 사이던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학교 법인은 교장과 행정실장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교육계에선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올해 2월 재학생 3명이 함께 숨진 학교의 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했고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생이 연습한 연습실에서 누가 마음대로 하고 넘기라고 했냐고 하면서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으셨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런 일 없습니까? 네,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옮겨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증인은 이 자리에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부산교육청에서 허위 감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 교육청을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겁니까? 네. 해당 학교 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교 법인 정선학원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장과 행정실장 모두 해임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학원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행정실장은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교장은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 교육계에선 이번 해임 조치가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학 운영 구조 전반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 왔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더 손쓸 수 없는 이런 것이 폐쇄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받는 만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지 이런 폐쇄성이 없어야지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예술계고 학생들의 경우 소수 대학 진학과 특정 입시학원 중심 구조 속에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을 강화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입시 성과만을 앞세운 교육이 지속된다면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의 공공성을 세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평년보다 1에서 4도 낮을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5일과 26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과 27일 부산 아침 기온은 6에서 9도 더 떨어져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25일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거제시 동쪽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대응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를 신설합니다. 부산시는 24일 내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을 4급 과 단위에서 3급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미래공간 전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장 산하 3급 보좌기관인 재정관도 신설됩니다. 부산시는 내년 1월 13일까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월 15일 시의회에 제출한 뒤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조직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 안전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연말연시 각종 축제와 행사로 시내 곳곳에 40여만 명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서면 젊음의 거리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29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구군별 일정에 따라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 24일과 25일, 31일과 1월 1일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당일 오후 6시부터 시간대별로 인파 밀집과 보행 안전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현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 진구 중앙치안센터 인근과 수영구 광안리 생활문화센터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현금과 골드바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 신고로 수억 원대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거래소에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속아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 구매를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예금 자산 지급 정지를 안내했으며 거래소는 이미 송금된 1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지인의 신고를 토대로 70대 여성의 현금 4천만 원 전달을 차단하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일형 당뇨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산 지역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크게 확대합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일부 학생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형 당뇨와 난치병 학생 69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일형 당뇨 학생 2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난치병 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교육청은 자체 예산 지원 외에 기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통한 치료비 지원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부산 직업체험시설인 키자니아에서 경찰관 자녀 112명을 또래 안전을 살피는 또래 지킴이로 위촉하고 키자니아를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 안전 및 실종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종 예방 지문 사전 등록과 미성년자 유인 예방 교육, 안전수칙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호루라기와 미아 방지 키링 제작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위험 상황 대처 방법을 익혔습니다. 부산에서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400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주식회사 보명금속 홍수식 대표이사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2022년 1억 원을 기부해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으며 배우자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가입으로 부산에 53번째 부부 아너가 탄생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400명 배출은 서울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부산 진구가 생활안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특전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를 초청해 생활안전 체감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심의했으며 경찰과 함께 생활안전 분야 주민 제한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영우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지역 안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사업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사북 사건의 진실을 다룬 영화 1980 사북 원주 상영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상영관이 만석을 넘어 복도까지 관객이 들어찼고 당시 군사재판을 맡았던 전직 재판관이 영화를 본 뒤 공개 사과에 나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몰리며 좌석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자리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은 복도에 앉거나 서서 영화를 지켜봤습니다. 1980년 사북 사건을 다룬 영화 1980 사북 원주 상영회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당시 사북 항쟁을 이끌었던 이원갑 고문 피해자가 손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씨는 편지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북 항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단을 캐면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당시 계엄하에서 광부들의 사북항쟁 관련 군사재판을 맡았던 전직 재판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원배 법무사는 당시 일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군사재판에 회부된 광부 28명 가운데 22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임 법무사는 영화를 관람한 뒤 피해자들과 관객들 앞에서 당시 재판부도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한 고통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사북 사건을 재판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했습니다만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심한 줄은 알지를 못했고 오늘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45년 만에 당시 피고인이던 광부 대표와 군사재판관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 아픔을 안고 온 많은 그 피해자와 가족들 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명예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고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1980 사북의 전국 시민 상영회가 이어지면서 사북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6년 새해 부산의 첫 일출은 오전 7시 32분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주요 명소 새해 일출 시각 자료를 보면 1월 1일 부산은 해운대와 태종대, 다대포 모두 7시 32분에 해를 볼 수 있고 경남 거제는 7시 33분, 남해는 7시 36분에 일출이 시작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 경우 이보다 더 일찍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월 1일 독도의 일출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한전물류센터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은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전력공사 이사회를 최종 통과되면서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의 밀양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될 한전물류센터는 전력기자재의 입고부터 보관, 출고, 수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나노산단 내 약 10,000평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생활용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사회공헌에 활용한 첫 사례로 직원 182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생필품 47개 품목에 모두 2,500여 개로 2,2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38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